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원하는 경남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이어 탄원 서명운동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출시한 양산 사랑카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출발은 순조롭다는 평가지만 비슷한 기능의 제로페이와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가 정부의 특구 지정 연장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만료와 연장이 반복되면서 성공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나옵니다. 오는 11일 진행키로 했던 경남도와 부산시의 제2신항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원하는 경남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이어 김 지사의 도정 복귀를 요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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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경수 도지사 석방을 외치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했던 김 지사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며 사법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명운동, 가구시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몫을 김해 시민을 대변해야 될 기관으로서 김 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참여했고 도청 홈페이지와 집무실에는 응원의 글과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부터는 경남도 내 구명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5일 만에 5만 2천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은 김 지사의 부재로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면 결국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지사님이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철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다 하고 하는 거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 본부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사법부 규탄 집회를 비롯해 석방 집회와 서명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 그 서명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가 결정되면 18일에 7일 사이에 저희들이 불구속 재판에 대한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도지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경남. 이미 수차례 도지사 공백을 경험한 도민들은 도정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 힘이죠. 양산시가 경남 최초 전자화폐 양산 사랑카드를 출시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일단 출발은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출시 사흘 만에 5,000장 가까이 발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먼저 비슷한 기능의 지역카드를 만들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양산시가 처음입니다. 오늘 양산 사랑카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송국회 기자 나와 있는데요. 네, 송 기자. 네. 양산 사랑카드에 대해서 꾸준히 취재해오고 있죠. 이게 전국 최초라면서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인천광역시가 인천어 카드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7월 지역 전자화폐를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인천 이음 카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되고 있고요. 양산 사랑카드 출시를 두고 양산시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네. 인천 사례처럼 소비가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되면 이 양산시의 양산 사랑카드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양산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지역민들이 편하게 쓰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송 기자도 카드를 직접 써봤다면서요? 네, 직접 양산 농협에서 카드를 좀 발급 받아봤고요. 신청서 작성 없이도 바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들고 밥을 먹고 결제도 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양산 어디 매장에서나 쓸 수 있는 양산 사랑카드를 제가 직접 써보려고 이 매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카드입니다. 체크카드처럼 생겼는데 이 IC 칩이 달린 카드 단말기는 어디에서든지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카드에 돈을 충전하려면 바로 이 앱에서 충전이 가능한데 충전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이 돈이 이 카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접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얼마죠? 네, 26,000원 식사하셨네요. 네. 네, 결제하겠습니다. 바로 이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꼽기만 하면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26,000원이 결제가 됐고요. 영수증까지 나옵니다. 자, 제가 직접 써봤는데 네. 이게 양산 사랑카드가 이제 양산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네네네. 소상공인들한테는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양산 지역 시민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한데서 써주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이 되겠지. 예. 네, 일단 화면으로 보니까 단순히 그냥 체크카드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양산 사랑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두고 언론에서도 뭐 전자화폐다 아니면 전자상품권 등이다라고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선불카드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내 은행 계좌와 연동돼 있으니까 사용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양산사랑카드는 미리 이 카드에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만큼 충전을 해놓으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계좌만 연결해서 충전하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돈이 양산 사랑카드에 충전됩니다. 일단 뭐 결제를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기존 카드와는 별다른 점이 없어서 좀 좋긴 하고 지역 경제 살리자는 시민들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어느 매장에서나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 가맹점이란 건 뭡니까? 특별 가맹점은 양산 사랑카드를 사용했을 때 일정 부분 가격을 할인해주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사실 양산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가게들이 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서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양산시가 도입은 했지만 할인은 가게 업주가 결정하는 거고요. 단 업주가 특별 가맹점으로 신청을 하면 양산시는 양산 사랑카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할인이 몇 % 되는 이 특별 가맹점이라고 홍보를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면 제도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로페이 이런 것도 시행되고 있는데 방식은 조금 달라도 가게에서 밥 먹고 나서 계좌 이체하는 거 이런 건 똑같은 거죠? 예, 제로페이도 양산 사랑카드처럼 결제 계좌만 연결해 놓으면 쓸 수 있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찍어야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양산 사랑카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게 업주 계좌로 이체하는 거고요. 양산 사랑카드는 이렇게 실물 카드를 발행받아서 IC카드 단말기에 꼽으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발행 주체가 정부냐 일선 지자체냐만 다를 뿐이지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제도들이 시행 초기라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우려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선불카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인천광역시 사례를 좀 취재하셨죠? 예, 아까 인천시가 먼저 선불카드를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정부의 제로페이가 시작됐으니까 인천시는 과연 이 기능이 비슷한 두 제도를 모두 받아들여야 할지 고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 끝에 제로페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제로페이를 도입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는 이미 제로페이 플랫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인천 이음카드는 제로페이가 갖고 있는 QR코드 기능부터 근거리 통신망인 NFC 기능, 또 바코드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제로페이보다 기능이 더 많은 결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이음카드가 기능이 더 많은 큰 그릇이고 제로페이는 작은 그릇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두 결제 수단은 플랫폼 자체가 달라서 기능을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인천의 이 선불카드는 제로페이를 밀어내게 됐습니다. 네, 양산시도 인천시 사례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 양산시는 양산 사랑카드와 제로페이를 같이 시행하기로 했죠. 앞으로 카드 사용이 확대되면 혼선이 생길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산시 입장도 경남도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를 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로페이는 김경수 지사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취임부터 속도를 내온 사업이었고요. 도내 시군 지자체장들과 경남도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협약도 맺었으니까요. 또 실제 양산시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양산 사랑카드는 IC 칩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쉽게 쓸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로페이보다 편리하고 아직도 제로페이를 설치 안 한 곳도 많았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제로페이, QR코드를 사용한 제로페이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이 선불카드인 이 카드를 놓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은 소비자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네, 가맹점이야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니까 늘릴 수는 있다고 해도 소비자가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잖아요. 네. 광역 단위 제도 그리고 기초 지자체 제도가 좀 제살깎기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공정률 저조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고성 조선해양 산업특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정부가 특구 지정 만료 직전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고성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마련한 부지에는 무성하게 풀이 자랐고 현장 사무실은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시작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 2007년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양청 용정지구. 하지만 공정률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사업자인 사모조선해양이 무너진 데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12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로 조선산업특구 지정 기한까지 만료되면서 특구 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정부에 산업특구 지정 연장을 요청하고 정부가 2022년까지 4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2009년과 2014년, 2016년에 이어 벌써 4번째 연장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을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 추선이 될란가 안 될란가 그거는 모르지만 그렇지 확직하게 그걸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주민들의 우려에 고성군은 산업특구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특구 연장 신청 과정에서 선박 개조와 소리산업 등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한 만큼 사업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백대영 군수님 취임 후에 선박 개조 클러스터 사업하고 LNG 버글링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청 용정지구 특구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반 산단과 달리 수자원 보호구역 등 제한 지역에 산업시설이 허용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산업특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일자리 6,800여 개가 창출되고 3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은 고성해양조선특구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휴 동안 온화했던 날씨와 달리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낮 동안은 밀양이 12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온화했지만 칼바람의 영향으로 금요일 아침엔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함안과 거창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출퇴근길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질은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세차나 빨래하기 좋겠고요.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